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 오늘은요, 거리, 속력, 시간. 줄여서 흔히들 거, 속, 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로는 교과서와 연필과 연습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두 문제만 풀고 끝날 겁니다. 몇 문제? 두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거속시에 관한 공식을 쉽게 외우게 하는 도형이에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속력을 구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속력을 구하는 게 궁금하면 먼저 밑에다가 뭘 쓰면 돼요? 속력을 쓰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지금 누구냐면 거리랑 시간이죠. 밑에 있는 게 시간이고 위에 있는 게 거리예요. 일단 적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엔 뭐가 궁금하다 할까?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간을 적어요. 그럼 남은 게 누구냐면 거리하고 속력이죠. 밑에 있는 건 누구야? 속력이고 위에 있는 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리가 궁금했던 거예요. 잘 보여요? 거리. 그럼 똑같이 거리를 씁니다.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속력하고 시간이죠. 근데 얘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있네요. 그러면 옆으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 글자씩 있는 거에다 글자를 채워볼게요. 자, 네, 다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속력을 구하는 식은 시간분의 거리란 얘기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란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 공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일단 이 공식은 이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속력 공식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궁금한 게 그냥 속력이 아니라 올라갈 때 속력이에요. 그럼 만약에 올라갈 때 속력을 구하면 그냥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속력이니까 어떤 걸 해주면 되냐면 올라갈 때 시간분의 올라갈 때 거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학교 갈 때 걸린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시간이니까 이 공식을 쓰는 게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속력분의 거리가 아니라 학교 갈 때 속력분의 학교 갈 때 거리를 해줘야 학교 갈 때 걸린 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문제 예제 2번. 서영이가 공원을 2바퀴 도는데 처음 한 바퀴는 분속 40m로 걷고 다음 한 바퀴는 분속 80m로 걸었더니 총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공원 한 바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쪽을 보세요. 우린 앞으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배웠던 어떤 거? 거리, 속력, 시간을 한 줄씩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2바퀴 돌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처음 한 바퀴, 이건 다음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칸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게 만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 거리. 그럼 이거는 처음 걸을 때의 속력. 그럼 마지막 이것은 처음 공원을 돌 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이쪽 빈칸에 채워질 것은 다음 바퀴, 즉 두 번째 바퀴를 돌 때의 거리. 그 다음 이거는 두 번째 바퀴를 돌 때의 속력. 그 다음 마지막 이것은
두 번째 바퀴를 돌 때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글자는 조금 더 쉽게 바꾸려면 총 혹은 모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총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공원 한 바퀴의 거리예요. 그럼 우리는 공원 한 바퀴의 거리를 x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리 위치에 처음 돌 때 한 바퀴랑 두 번째 돌 때 한 바퀴가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원이니까. 그래서 거리가 둘 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x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속력을 봅시다. 속력은 처음 한 바퀴는 분속 40m. 다음 한 바퀴는 분속 80m. 똑같이 써있죠?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시간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럼 이건 처음 걸린 시간이니까 처음 걸린 시간은 처음 속력 40분에 처음 거리 x.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40분의 x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다음에 걸린 시간, 다음 바퀴에 걸린 시간도 마찬가지로 속력 80분의 거리 x가 나온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잠깐 멈추고 다시 봐요. 아무튼 결론은 총 얼마 걸린 거예요? 30분이 걸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 한 바퀴 걸린 시간, 이거는 두 번째 바퀴 걸린 시간.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얼마가 걸린 거예요? 30분이 걸린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 이후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 방정식을 풀던 것처럼 풀면 x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단위가 분이라는 거예요. 보면 분속 30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리의 단위가 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미터, 여기도 미터, 답도 미터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현호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리고 같은 길을 내려올 때는 시속 3km. 그랬더니 총 얼마가 걸렸대요?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얘네가 구하고 싶은 건 현호가 올라갈 때 걸은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x라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표를 그려서 순서대로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를 채워줍니다. 표가 약간 바뀌었죠? 그 다음으로 채워줄 건 현호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엔 내려갔죠. 자, 그럼 먼저 현호가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우리가 아까 x라고 하기로 했고요. 내려올 때 걸은 거리는 같은 길이었으니까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속력은 올라갈 때는 시속 2km라고 했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3km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을 재어볼게요. 지금쯤 공식 다 외웠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속력분의 올라갈 때 거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고요. 그다음 내려올 때 걸린 시간도 똑같이 내려올 때 속력분의 내려올 때 거리이기 때문에 3분의 x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얼마 걸렸대요? 6시간 걸렸답니다. 아까 단위 맞추는 거 잊지 말라 그랬죠? 여기가 시간이니까 여기도 시고 여기도 시인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이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두 놈을 더하기 해주면 6시간이 나오겠죠. 그걸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양쪽에다가 둘 다
곱하기 6을 해서 간단히 풀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5분의 36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보라 그랬죠. 지금 거리 단위가 지금 뭘로 정해져 있어요? 킬로미터로 되어 있죠. 그럼 얘도 걸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듣느라 수고했고요. 내일 봐요.